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경맨입니다. 2020년 8월 6일 창경맨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뉴스입니다. 연합뉴스에서 보도됐고요. 소상공인 전통시장 최강 경기 2달 연속 하락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박상돈 기자님께서 하셨고 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최강 경기 지수 BSI가 2달 연속 하락했다. 사실 2달 전에는 우리가 뭐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 긴급 재난지원금 있었으니까 급등했다가 이제 다시 우리 코로나 시작했던 것만큼 최강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 그래서 BSI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다 50 미만이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자 이제 여기 최강 경기 지수는 55.7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창경맨 뉴스 나머지 네 가지 뉴스를 보시고 소상공인이라든가 농업인 중에 마케팅 활동이니까 직접 브랜드가 있으신 분들은 저 뉴스 네 가지를 보시고 좀 힌트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 키움 식당 공주 점 오픈 공주시에서 대전일보에서 보도를 했고요. 공주시에서 청년 키움 식당 공주점을 오픈했다. 그래서 창업 교육의 장을 제공하겠다. 자, 공주대학교 비전하우스에서 청년 키움 식당 현판식을 열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공주대학교 안에 있는 비전하우스인가 보죠. 자, 이날 현판식에는 김정섭 시장님과 원성수 공주대 총장님 그리고 김종구 농림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과 함께 청년 창업자 개발한 신메뉴 등을 맛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청년 키움 식당은 공주대학교와 함께 지원하는 청년 외식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올해 초 지원팀 모집해서 2021년까지 1기수까지 모집이 완료된 상태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앞으로 청년 키움 식당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기수당 2개월 동안 창업 교육 기회를 좀 제공한다고 하네요. 특히 외식업의 창업이나 운영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신메뉴 개발과 식재료 활용, 손익 계산 등 실제 창업 시 요구되는 실패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겠다. 저는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왔는데 우리 청년들이 창업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내가 이제 얼마큼 들어가고 우리가 알바만 뭐 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어떤 재료를 사고 어떤 어, 재료를 사서 내가 어떤 마케팅을 하겠다. 그러면 내가 들어가는 비용과 나가는 비용, 들어오는 비용과 나가는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계산 한번 해보고 또 그렇게 돼도 우리가 야 이거 뭐 남는 게 없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인건비도 알바하는 게 낫겠는데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실패 비용을 그러니까 실패는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실패 비용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제공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저게 여기 말씀드렸듯이 시장님도 오셨고 총장님도 참여하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모든 대학에서 식품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들은 다 공주대학교처럼 이렇게 일반인들이 찾아와서 먹고, 그러니까 학생들과 교내 교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낮추든 쿠폰을 제공하든 해서 외지인들이 좀 오셔서 좀 공정하게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그 외지인들을 어떻게 모셔올 거냐, 거기에 대한 유인책은 또 다른 마케팅이 필요한 거겠죠. 하지만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우리 대학에선 학생들을 졸업과 동시에 이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대에는 뭐 온라인 시대이고 뭐 코로나로 해서 굉장히 경기가 위축돼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 학생들 스스로가 내가 일단은 이 막 총알이 난무하는 이 전쟁터에 나가려고 그러면 보호 장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보호 장구는 학생들 스스로가 챙길 수 있어야 된다. 게임으로 말하면 그래서 나한테 큰 벽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힘이 있으니까 총알 몇 방 맞아도 내가 버틸 수 있는 맷집이 있는 건지 우리 전공 수업에서 학교에서 배운 기존에 나와 있는 지식망을 가지고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테스트해서 조금 더 가치 있고 거기에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얹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도 사회에서 좀 인정받을 수 있게끔 그런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학생들이라면. 자, 이런 뉴스가 좀 있었고요. 자, 세 번째 뉴스를 보겠습니다. 하마터면 산성 갈 뻔했다.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하마터면 산성 갈 뻔했죠. 20대 CEO 121명이 창업한 창업 이야기다. 미국행 비행기에서 본 뉴스를 통해 창업 아이템을 사왔다고 하는데 우리 뉴스만 잘 봐도 우리가 창업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린이들이 손소독제를 먹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또 얼마 전에는 어떤 어린이가 엘리베이터에서 손소독제를 닦다가 혼자 닦다가 손소독제가 안구에 들어가서 굉장히 굉장히 크게 다치는 뉴스가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좋은 창업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자, 유기화학을 전공한 이 대표는 먹을 수 있는 손소독제를 개발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유기화학을 전공한 학생들 중에는 야, 먹을 수 있는 손소독제한 내용이 없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먹을 수 있는 손소독제를 개발했겠죠. 이 제품은 미국 정부로부터 안정성을 인정받았고 미국 식품의약국 FDA와 유럽 식품안정청 EFSA에 먹을 수 있는 식품 첨가물로 등재가 됐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지 않는 지식을 학생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 저는 굉장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하마터면 산성 갈 뻔했다라고 하는 이 121명의 창업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힌트를 얻어라 이렇게 생각해서 이 기사를 소개해 드린 것도 있지만 또 이 핵심은 대학에서 대학에서 창업 교육을 하고 전공을 배워서 졸업을 나가기 전에 내가 배운 지식이 교수님도 모르는 교수님이 나한테 안 알려주는 또 다른 가치 있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것이 곧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 하마터면 삼성 갈 뻔했잖아 요 단행본 책이 나와 있는데 요 책은 환경 자벤조이에서 매주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섹션으로. 그래서 저도 참 코너코너 읽으면서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다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시간이 되면 요 하마터면 삼성 갈 뻔했잖아 요 책을 한번 읽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학 스타트업 CEO 특별판에 등장한 창업가다 그런 내용이고요. 고려대, 국민대, 동국대, 연세대, 인하대 등 5개 대학 창업 동아리 출신 CEO들이 엮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추천을 드리고 한번 여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하나 보면 잔돈 우리 자동 저축에 우리 마트라든가 이런 데서 포인트 적립되기도 하지만 작은 마트라든가 또뭐 편의점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꼭 현금에 있어야 되는데 현금 지폐를 냈을 때 현금 잔돈을 받지만 이게 참 귀찮은 때가 있거든요. 그런 잔돈을 저축하는 앱 티클이라는 거를 만든 강상윤 대표는 페이스북처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보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서 창업을 결심했다고 하시고요. 또 어떤 대표님께서는
재능 공유 플랫폼 타린이라는 이런 앱을 만드신 대표님 것 같아요. 김세윤 대표님. 중간에 빈 수업 공간을 PC방과 당구장에서 헛되이 보내는 후배들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찾았다. 저도 창업 교육을 이렇게 대학에서 하고 있지만 대학에서 이제 아이디어 내라 그러면 학생들의 대부분 한 90%는 그래요. 본인이 창업 인재가 아니래요. 자, 근데 저는 뭐 공감도 하지만 그 얘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창업 인재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탈인이라는 앱을 만드신 김윤환 대표님은 이게 후배들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찾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내가 공부하는 시간, 알바하는 시간, 또 나의 미래를 위해서 또 그 투자하는 시간 있을 수 있지만 친구라든가 동료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 저게 훌륭한 재능이 있는 친구인데 왜 저 남는 시간에 PC방 가고 당구장 가고 시간을 허비하지? 이 비싼 등록금 내고 대학에 와서 이런 걸 보면서 저 친구도 저런 똑똑 훌륭한 저런 어떤 특정 업무를 특정 분야의 어떤 재능을 팔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작은 시간이지만 저 작은 1시간, 2시간만 가지고도 저기 재능을 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어떤 분은 비행기 잡지에서 보게 되고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직접 겪었던 잔돈이 귀찮아.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라고 생각돼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창업하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후배들의 어떤 불편한 요소를 가지고 창업 기회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래서 창업 기회를 찾았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실은 창업 인재라고 하는 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타고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불편한 요소를 잘 찾으면 곧 기회가 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제 블로그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굉장히 또 강조할 내용인데 조선 에듀에서 나왔고요. 한국창업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굉장히 큰 한편으로는 의미가 있고요. 이 협약은 MOU는 사실은 이제 협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계속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고 약간의 한쪽에서 이득을 좀 보더라도 뭔가 발전을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결과를 한번 봐야죠. 저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떤 내용이 좀 강조되냐면 사실 전문대학생의 기업가 정신하면 이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 지역 기반의 창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특화 과정을 개발하겠다. 또 청년 창업 교육 과정 활성화를 위한 협업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하겠다. 이 내용인데 제가 여기서 조금 드릴 말씀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문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창업 교육 대학에서 창업 교육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한 게 한 5년 전 정도 돼요. 저도 전문대에서 교육을 해봤지만 사실은 조금 유능하고 능력 있는 분들은 전문대학에서 특히 창업 교육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정교수님들은 또 창업 교육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이 많이 없고 시간 강사나 외부 전문가들이 창업 교육을 하는데 전문대학교 시간 강사비가 4년제나 국공립대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사실은 4년대에서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사실은 반 정도 안 되면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능력 있으면 4년대에서 하지 전문대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론 교육, 경영 교육 위주의 창업 교육을 하다 보니까 계속 겉돌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문대학 창업 교육은 4년대학에서 했던 뭐
외국에 있는 유명한 창업 교육을 갖고 와서 한다든가, 또한 아니면 이제 경영 교육의 일환으로 창업 교육을 한다든가, 기업가 정신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사실은 그냥 경영 교육인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는 발전을 못하고 오히려 더 창업 교육을 후퇴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전문대학교 창업 교육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창업 교육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생들과 소통을 통해서 전문대학교 학생들이 알바를 하고 또 재능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내가 저 학생들한테 부족한 것을 우리 학교 차원에서 어떤 걸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서포팅 위주의 창업 교육을 해야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기존에 나와 있는 경영교육이라든가 외국에 나와 있는 계속 말씀드리는 이런 프로그램 가지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한국형 창업교육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 또 거기에서 이런 강사진들이 그런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프로그램 짜기는 더 어렵다. 그래서 학생들은 사실은 시험 수업 기간에는 이제 을이기 때문에 교수님한테 큰 불만을 의견을 표출 안 하고 그냥 따라가다 보면은 그냥 머물러 있어요. 사실은 그런 창업 우리 아이디어 교육은 중고등학생들이 대학생들보다 훨씬 더 잘 씁니다. 그리고 되게 잘 써요. 엉뚱한 이야기 써서 그렇지. 자, 그렇고요. 자, 5번째 창업 뉴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양군 농특산물 온라인 마케팅 집중,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7간 농특산물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카카오 채널 7간 마루를 오픈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7간 마루라고 하는 기존의 청양군에서 이제 뭐 블로그라든가 어떤 이런 네이버 장터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카카오톡에서 사람들이 계속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고 이제 그 카카오톡 쇼핑을 한다고 진출한다고 이제 선포했기 때문에 또 소통하는 데는 카카오톡이 제일 또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감 마루라는 것을 오픈했고, 카카오톡에서 실감 마루를 검색을 하면 이렇게, 그리고 추가하고 게시물 응원 댓글을 남기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저기 롯데리아 상품권을 준다. 한 이게 세트니까 한 10,000원 정도짜리일 거예요. 10,000원짜리 주는데 사실 이제 추첨을 해서 그냥 우리 복권처럼 추첨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글을 좀 잘 쓰잖아요. 열심히 하세요. 응원하세요. 저 여기서 뭐 제품도 많이 사고 했어요. 그러면 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롯데리아 이 상품권을 받아라,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농업인이라든가 소상공인들도 카카오 채널을 구축을 해서 이벤트를 하셔라. 이벤트. 내가 그냥 채널 했다고 그냥 입국 다물고 있지 말고, 이거 10,000원짜리 20명이지 않습니까? 10,000원짜리 20명. 그러면 그래봐야 20만 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농업인이나 소상공인들은 꼭 이런 거 안 줘도 되고, 그냥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뭐 저기 뭐죠? 편의점 티켓 주셔도 돼요. 그런 거 10명, 20명 줘봐야 2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내 페이스북 친구라든가 카카오톡 친구 새로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주면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뭔가 하나 얻어먹은 사람들은 내가 페이스북이든 카카오톡이든 블로그든 글을 쓰면 나를 보면 댓글 좋아요는 꼭 합니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는 내 버는 수익의 일정 부분은 10에서 20%는 계속 이렇게 마케팅에 활용하셔야 돼요. 내가 1,000만 원 벌면 100만 원 정도는 좀 쓰시고, 그 이상 벌면은 한 10% 가깝게는 쓰셨으면 좋겠어요. 20%는 사실 너무 많을 수도 있긴 한데, 초기에는 내가 가져가는 수익을 좀 낮춰서라도 이런 이벤트 활용하는 데 있어서 내 고객들과 소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9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유통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실은 온라인 중요성을 진작부터 인식했죠.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제 우리 SNS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또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소통이 늘어나고 또 이제 온라인 커머스 이제 마트를 사실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쇼핑이 들어가니까 카카오톡에서 야 우리 네이버만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까지 진출했다. 그 내용입니다. 농특산물에 관심을 갈 수 있도록 소비자와 소통을 해 나갈 것이며 향후 톡스토어가 이제 나오니까 판매 플랫폼을 구축해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기반을 다져갈 것이다. 실감 마루라는 채널을 구축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농업인이라든가 소상공인들도 물론 대리점 하는 분은 할 수 없겠지만 대리점도 뭐 또 지역명을 해서 검색해서 하면 되죠. 그리고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라. 나만의. 저도 창경맨, 제가 SNS 교육하고 창업 교육하면서 사실은 그냥 뭐 창업 강사 최종열 뭐 이렇게 했지만 다 세팅을 다시 해요. 창경맨으로. 그래서 온라인 검색하면은 저만 나오고요. 저도 이제 조만간에 제가 좀 본격적으로 블로그라든가 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페이스북 통해서 이벤트도 좀 할 생각입니다. 이벤트 사실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통할 예정이고요. 제 영상을 저도 이제 매주 5개 이상의 이제 우리 창경매 뉴스를 제공할 거고요. 이렇게 소상공인들과 농업인들과 또 이제 창업기업들과 이제 창업하려고 하는 학생들과 비즈니스맨들과 창업을 준비하는 은퇴 예정인 분들과 계속 소통할 예정입니다. 우리 제 창경맨 뉴스 계속 잘 들어주시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댓글이라든가 저랑 소통해서 저도 발전되는 창경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